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거 뭐 삽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우울하고 이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꿀팁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요거를 우리가 알려면요, 우리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랑 파트너 좀 하시죠. 서로 인사 좀 해주시고 딱 30초만 드릴 거예요. 30초 동안 파트너의 얼굴을 그려주세요. 자, 30초만 드릴게요. 나 마음 편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3, 2, 1, 스탑. 자, 스탑. 지금까지 그린 것만큼은 옆 사람한테 미안해요, 이게 당신이에요 보여주세요. 자, 얘기하면서 미안해요, 이게 당신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왜 하자고 했냐면 제가 어딘가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강사 선생님이 파트너 얼굴 그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파트너가 저를 그릴 때 막 뭐 이러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어머, 이 남자 완전 그림 잘 그리나 보다 생각해서 당연히 이 정도는 그려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저를 요딴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서 인생의 기본을 배우게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그려주겠지 하는 내가 그리는 나. 이것만 있으면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도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도전이 힘드냐면 남이 그리는 나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그릴 때 신영이가 5살 때 넘어져서 눈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지 이런 거 다 보면서 그리나요? 안 그래요. 대충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쁜 의도는 없는데 그냥 슬쩍 보고 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뭔가 이렇게 딱 도전하려고 하면 너 스카이도 아니잖아. 근데 너 뭐 하려고 그래? 뭐 이런 말 들으면 힘이 쫙 빠져서 짜증나. 이렇게 힘 빠지죠. 야, 너 여잔데 너 이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하려고 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나이 드시면 이런 얘기 없어질까요?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거 없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드는 대로 야, 너 나이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너 이거 해봤는데도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남들이 그리는 대로 이렇게 파묻혀버려요. 내가 뭘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나 스카이도 아니고 내가 뭐 이쪽으로 해본 것도 아니고 나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하겠어. 요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냥 뭣도 모르고 지나가는 말로 한 말에 내 진심마저 이렇게 휘청휘청해가지고 내가 못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억울해서 나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대로 말고 내가 그리는 나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근데 이 생각을 경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3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연역이고요. 두 번째는 귀납, 세 번째는 발상이에요. 이거 괜히 교과서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역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예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건데요. 뭐요? 대전제. 모든 사람은 수지가 예쁘다고 한다. 그럼 중간 소전제. 나 오늘 나올 때 거울을 봤는데 난 수지랑 전혀 닮지 않았다. 그럼 결론 뭐예요? 결론.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나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A, B, C에서 이렇게 결론을 추론하는 방식인데요. 자, A 오빠도 수지 예쁘다고 한다. 내가 봐도 수지는 예쁘다. 또 아니 이렇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수지가 예쁘다고 한다. 근데 나는 오늘 또 거울을 봤는데 수지 닮았어 안 닮았어요? 안 닮았다. 결론 뭐예요?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나 논리적인 사고방식.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거나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정이 있어갖고 한 개 더 주셨습니다. 뭐를 줬냐면 발상을 줬어요. 뭐를 줬어요? 발상은요, 생긴 것도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얘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시끄럽고 모르겠고 나 수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알아도 약간 모른 척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끄럽고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나도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발상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간이 하루에 하는 생각이 5만 가지 생각 좀 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더니 인간이 하루에 5, 6만 개 생각을 한대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루에 연역과 귀납으로 5만 가지 생각을 해서 망했다.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거 신경 쓰지도 않고 시끄럽고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되지?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걸 깨닫게 됐냐면 제가 연역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너무 우울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야 스카이는 나와야지. 난 스카이 아닌데 나는 망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스카이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쳐주는데 어디예요?
야, 스는 나와야지. 그죠? 그렇게 하죠. 나는 카인데? 그럼 나는 망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스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쳐주는 과가 있어요. 야, 이 정도 과는 가야지. 나는 그 과 아닌데? 나는 망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걸 설정해놓고, 이랬어야만 했는데, 난 그렇지 않을까? 망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지 않고요. 근데 누군가는 시끄럽고 모르게 뭔 소리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상을 선택했어요. 제가 처음에 뭔가를 도전하려고 했을 때 공모전 했을 때 공모전을 잘하려면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디자인 못하는데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끄럽고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남들이 한 개 낼 때 나는 한 20개 정도 내볼까? 상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량을 채우니까 실력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배들이랑 막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난 논리적이지 않은데 공모전 잘하려면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나는 망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시끄럽고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논리력을 쌓을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광고 이렇게 기획서 하루에 100개씩만 한번 보면서 논리력 좀 쌓아볼까? 그러면 이렇게 우울하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얘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도 선배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야, 공모전 잘하려면 크리에이티브 해야 돼. 난 크리에이티브 없는데 나는 망했다. 이럴 수 있지만 신경 어떻게 해요? 시끄럽고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를 내가 늘릴 수 있지? 그럼 한번 동화책을 한번 읽어볼까? 그 동화책이 크리에이티브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제가 처음 썼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의 개무시, 무시를 많이 당했나 봐요. 고마워. 곱씹고 곱씹어서 당신이 한 말이 민망하게 만들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발상을 선택한 거죠. 야, 네가 나 무시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화내는 거는 아주 논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시끄럽고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시한 게 너무 당연하니까 어떻게 하면 실력을 쌓을 수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서 이런 싸움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3개의 상을 받게 됐고요. 요런 결과들을 냈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너 책 좀 내. 이런 의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좋을 것 같지만 어른들이 야, 너 좀 어린 게 나대지 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열받더라고요. 난 나대는 거 아닌데 왜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욕하지? 나는 망했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10년 뒤에 시영아, 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때 10년 전에 누가 저한테 나댄다고 해서요. 이건 아주 논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근데 시끄럽고 모르겠고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 말을 한 것도 민망하게끔 집중해서 책을 잘 쓸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삽질정신이라는 책을 냈고 요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 상도 받았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으니까 25살에 제가 집을 사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집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방에 살던 사람이어갖고 서울 와갖고 어떻게 계약하는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퇴근하고 왔는데 집 주인이 이렇게 도주한 거예요. 이렇게 보증금 들고. 그럼 새벽 2시에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새벽 2시에 보증금 다 날아갔다.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런가 이렇게 하나요? 어때요? 우선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울음이 막 이렇게 시동 걸리면서 이렇게 울겠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우는 것도 누가 봐줘야 울더라고요. 왜냐면 새벽 2시에 울려니까 이게 마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당이 떨어져서 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울다가 너무 배고파 초콜릿 좀 사 먹고 와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새벽 2시에 이태원 편의점에 갔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태원에 누가 만나요? 우리 흑인 형님들이 많잖아요. 흑인 형님들이 저한테 그 새벽 2시 반에 Hey, what's up, baby? How are you doing, baby? 이러면서 작업을 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참 인생은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 아직까지 이렇게 작업도 당하고 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연역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끄럽고 모르겠고 이것조차도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집사기 당한 에피소드는 쉽지 않으니까 요걸 가지고 책을 써야겠다라고 요 책을 썼습니다. 요 책 읽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것도 연역적으로 생각하면 아씨 두 번째부터 망했어. 나는 망했다 할 수도 있지만 시끄럽고 모르겠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제가 두 번째 때는 좀 어려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면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내공을 쌓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요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을 냈고요. 요거는 한 10만 권 팔리고 그 해외에도 출판이 되고 지금 기업에서는 기획 교과서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너는 좀 할만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도 후달려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게 후달리는데 요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나 후달린다. 후달려서 못 해먹겠다. 요건 아주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시끄럽고 모르겠고 그냥 남들 다 후달리지. 너도 앞에 서면 후달리지. 근데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니까 그냥 후달려도 한번 해보자. 요런 식으로 저는 발상을 선택하려 노력합니다. 요런 식으로 저는 계속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또 제 네 번째 책 보고의 정석을 냈는데 이것도 책이 잘 되니까 요즘에 막 악플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 내용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뭐 쓰레기 작가의 쓰레기 같은 책 이런 게 달린 거예요. 그럼 저도 인간이니까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후아 나 쓰레기 같아? 내 책 쓰레기 같아? 저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역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연역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파헤쳐 있지 말고요. 한 3일 정도 있다가 시끄럽고 모르겠고 그러면 나중에 왜 그만뒀어요? 누가 저보고 쓰레기 같다고 했어요?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시끄럽고 모르겠고 나를 위해서 발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마무리를 하면요. 저도 너무 후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쫙 제가 이뤄놓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이뤄놓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봐야 돼요. 돌이켜보면 항상 모든 일에는 시발점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시발점 때는요 아직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시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지 않아요.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당연하지 시발점이니까 그러니까 시발점을 만들자라고 점을 만들어서 그거를 연결해서 자기만의 선을 만들고 자기만의 면을 만들고 자기만의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논리적으로 살진 않았는가. 그래서 비논리적으로 발상을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발점에서 이렇게 도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저는 마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